코로나19 여파 속에 취업 절벽으로 내몰린 청년들.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 20대 고용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주요 일자리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면서 취업문은 바늘구멍만큼 좁아진 상황.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고용 쇼크로 어느 때보다 힘들고 긴 취업 준비를 겪고 있는 코로나 세대. 이들에게 닥칠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네, 코로나19 이후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대부분 기업들의 정기 공채가 사라지면서 특히 청년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취업 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의 고용 위기에 대해서 김효빈 한국노동연구원 실장,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평론가님, 청년 구직자들의 95.8%가 나는 코로나 세대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세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이제 특정 세대에 대해서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뭐 X세대라는 것도 하고요. N세대로 붙이는데 이제 특이하게 이런 명명법 중에서 경제 위기에 붙이는 또 그 용어가 있었어요. 뭐 우리 과거적으로 보면 가장 큰 뭐 역대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1997년 IMF 세대. 그 IMF 때 취업을 맡게 되는 이제 세대, 그걸 이제 우리가 IMF 세대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1970년대 초반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코로나 세대는 뭐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취업이 힘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취업의 시즌을 맞게 된 청년들, 우리가 2030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연도로 따지면 한 1990년대 중반 후반 이 친구들을 일명 코로나 세대 이렇게 부르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90년대생의 거의 95% 가까운 93% 넘게가 우리는 코로나 세대다. 즉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설문 대상 분들에게 뭐가 가장 현재 힘드냐 했더니 역시 1위는 뭐겠습니까? 이 취업. 하고 또 2위는 기존에 들어간 분들이 또 일자리 잃을까 봐 실업, 실직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이제 감염, 점염이 3위였는데 이건 역시 이제 코로나19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생활비 마련. 이거 역시도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나온 신조어의 코로나 세대, 90년대 중반 후반 이 친구들이, 이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이 구직난, 취업난, 혹은 실업에 대한, 실직에 대한 고민이 정말로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친구들이 사실은 Z세대라고 불리면서 요즘에 좀 새롭게 각광받던 세대였는데 코로나 세대라고 그새 이름이 또 바뀌어버리네요. 참 안타까운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많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청년들의 지금 고민이 정말 너무나 큽니다. 실장님, 청년들 취업 시장에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변화가 실제로 좀 생기고 있나요? 네, 이제 언론에서도 매일 접하고 있다시피 코로나19의 여파는 고용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통상적으로는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을 때는 청년층이라든지 여성의 이제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반대로 경기가 하강 측면에 있을 때는 또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이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현재 여파도 청년층에게 유독 이 고용에 대한 위기가 집중되는 여파를 보이고요. 이 청년층에 대한 고용 감소는 2월부터 이제 반영이 돼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4월에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4만 5천 명의 큰 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5월에 이제 약간 이 감소 추세가 진정이 되는 국면을 보였긴 했지만 다시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이 청년 고용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5월에 지금 통계를 보니까 청년 고용률이 42.2%라고 하거든요. 10명 중에 지금 4명 정도만 그럼 취업을 했다는 것 같은데 이게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군인과 재소자를 제외하고는 한 10명 중 4명이 취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 같은 고용 지표들은 뭐 사회 경제 전반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통계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마주하고 있는 실상을 좀 축소보고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취업자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단시간 일을 해서 추가로 일하기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또 취업자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럼 고용률이 40%대인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제 추가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불안전 취업자를 포괄한 개념이 이제 체감 실업률이라는 고용보조 지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공식 실업률이 10.2%인데 네. 이 체감 실업률은 26.3%니까 격차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식 실업률이 보여주는 것보다 청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은 훨씬 더 크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우리 청년들의 실업률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그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구직 자체를 단념한 구직 단념자들도 또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업자라고 했을 때 그냥 놀고 있으면 실업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통계적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좀 더 정교하게 본인이 스스로 구직 활동을 한 사람 중에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이 실은 실업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6월, 5월, 6월 코로나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아예 구직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쉬어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예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실업자이지만 실업자가 아니게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6월 것을 보면은 그냥 쉬었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228만 명. 이게 5월, 6월 한 달 새 무려 32만 명이나 이제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분들은 뭐 실업률 통계에 빠져 있지만 실업이 당했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예, 통계에서만 빠져 있는 그런 경우고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32만 명, 한 달 사이 는 분 중에 10만 명 정도가 거의 20대에 포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건 그냥 쉬었다라고 응답한 분들 또 아예 구직 활동을 안 해서 구직을 단념한 이 구직 단념자라고 하는데 57만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업률로는 뭐 4%대 뭐 후반이야라고 하지만 우리가 엄밀히 말하는 이제 체감 실업률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런 분들 실업자잖아요. 다 포함할 경우에는 글쎄요. 이게 뭐 특히 청년 이 체감 실업률을 따지면 20%, 30% 그걸 훨씬 웃돌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문제는 그런데 이렇게 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의욕을 상실하는 것도 문제인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이잖아요. 뭔가 상황이 끝날 거라고 예측을 한다면 조금 더 대응하기가 쉽겠지만 청년들은 물론이고 이거는 뭐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도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고용위기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세요? 이제 우선 코로나19를 기점으로 2월부터 이제 상당수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이제 지연하거나 취소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5월부터는 다시 이제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재확산 여파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전망에 있어서는 이 코로나19의 이 경제 여파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이 안정 시기를 예상하는 것은 또 경제학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그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모든 연령층의 고용 위기나 취업난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 이 장기간 구직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청년 취업에 신경을 쓰고 또 청년 실업률만 따로 떼어놓고 조사를 하고 그러냐 하면 일단 뭐 두 가지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이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야 이제 본인의 어떤 하나의 뭐 그런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사회적 전체로 보면 새로운 노동력이 사회에 진입하는 것이 바로 청년의 취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청년의 취업이 막히게 되면 사회 노동 구조 전체가 완전히 늙어가는 이제 고령 노동 구조가 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실은 이제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또 집도 사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가정 기본이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돈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득 활동을 해야 이런 도전도 하고 활동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청년들이 완전히 취업이 막혀버리면 이제 이분들이 아예 이제 그 다음에 한 사회가 원하는 행동들을 안 해버리죠. 그냥 집에만 있거나 그냥 아예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결혼 안 하고 출산율 떨어지고 또 인구 구조가 완전히 늙어가고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아예 경제학적으로는 수요가 빠르게 감퇴되죠. 그럼 경제적으로 돌아갈 공급도 수가 줄어들고 없겠네요. 완전히 경제까지 무너지게 된.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들의 취업, 이 청년들의 실업을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네, 실장님은 이렇게 청년들이 장기간 구직 활동 못하게 됐을 때 어떤 점이 가장 문제일 걸로 보시나요? 일단 코로나19 이전에도 청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기까지는 한 평균적으로 한 11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상당히 긴 기간이고요.
다른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보통 졸업 전에 이미 다 취직을 하기 때문에 11개월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위기와 유사한 과거의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사스와 메르스 같은 선례를 뒤돌아보면 이러한 청년들의 입직이 늦어져서 이제 이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되면 네. 임금 수준이라든지 이 사회보험과 같은 복지 수혜 이런 것들에 대한 근로조건 악화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이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청년층의 시기이기 때문에 경력 개발의 저해가 이제 평생에 걸쳐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평론가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러한 이제 취업 공백은 사회경제 전체 전반적으로도 아주 장기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전염병에 대한 공포보다 학생들이 청년들이 취업을 못할 것에 대한 그런 생계에 대한 불안이나 여러 가지 불안들을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8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 시장에 뛰어든 준영 씨는 스펙 관리는 물론 인턴 경력도 꾸준히 쌓아왔는데요. 코로나19에 발목을 붙잡혔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식용곤충을 사육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코팅 전문 업체,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지역난방공사라는 그런 공기업에서 인턴을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턴 경험들을 잘 활용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을 하는 그런 기업에 지금 최종 합격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3개월간 또 입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좁아지는 취업문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채용 시장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최종 면접을 볼 당시에 중고 신입이라고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이 최종적으로 합격을 한 걸로 봐서는 당장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원하는 것 같아서 좀 아무래도 경력직을 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교 내 일자리 센터 역시 사실상 셧다운 상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제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강당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 강당이 한 150에서 2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그 인원에 거의 차는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제 동일한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었는데 한 30에서 40명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줄었고. 하지만 취업을 위한 준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모이는 취업 스터디 모임. 그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소홀해질 수가 있었는데 그 계획을 같이 정해놓고 특정 시간에는 같이 공부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채용 시험의 방식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실무진 면접을 보기 전에 AI 면접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배수를 거르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화면 누구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많이 생소하고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지원하게 됐는데 삼성전자의 기존 직무적성 검사를 이제 학교에 가서 보는 방식이었는데 온라인으로 보는 것 자체가 노트북 화면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왔던 방향과는 좀 많이 달랐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취업난이 가중되자 코로나19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가능성도 열어두게 됐습니다. 채용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단순히 공부하는 불안감이 오히려 대학원을 가는 게 안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들어가는 것도 요즘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비정규직도 생각이 있고요. 공고만 냈다가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그냥 너는 그냥 기다려라 약간 그런 입장으로만 이렇게 대하는 것 같아서 조금만 취준생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오래되긴 했지만 취업을 준비할 때 생각도 나고 참 우리 청년들이 참 한편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좀 힘드셨나요? 맞아요. 그리고 저 취업 준비할 때 주위 분들한테
나 때는 더 힘들었어. 그 얘기는 사실은 항상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때 들은 생각은 기성세대들은 지금의 위기에 대해서 좀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장님. 예. 물론 이제 기성세대가 쏟은 노력들이 이제 지금의 청년층에 비해서 덜하다고 이제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에 개발도상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노동이라든지 자본 등의 투입 요소를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고 또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바탕으로 낙수 효과를 바탕으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조업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고 또 대기업의 낙수 효과도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제 성장을 누리기는 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청년의 이제 실업 위기가 계속해서 증대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여파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실업난이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은 이 청년들이 일자리가 이제 어렵고 이 일자리가 어려운 것은 이제 소득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확대가 되고요. 그렇죠. 소득에 대한 불안정성은 이제 생애 주기에 있어서 주거라든지 결혼, 육아 등의 이제 생애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이런 위기가 될 거라고 하셨던 말씀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정부도 지금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물론 과거 정부도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이제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고용 장려금, 또 내일 체험 공제, 구직활동 지원금 이라고 불리는 3대 청년 정책이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고용 위기에 대처를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청년들이 기업이 청년을 채용을 하면 인건비를 보조를 하고 또 청년 근로자에 대해서 자산 형성을 도와주고 또 구직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제 취업률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됐던 정책들이고 또 청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바가 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정책들은 이제 청년 인구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좀 힘든 측면이 있고 또 현재와 같이 코로나 여파를 일시적이고 또 아주 큰 충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나 혹은 다른 추경의 방식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의욕도 없고 뭔가 상실감이 큰 청년들을 지원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인 여파가 청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좀 한시적이지만 아주 과감하게 소득 보전이나 일자리 제공 또 직업 훈련을 통한 일경험 확대의 노력을 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이라는 고용 안전망 체계를 갖고 있는데 여전히 이 고용보험이 제도적 사각지대가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좀 촘촘하고 탄탄한 고용 안전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다음 세상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보면 완전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우리 언택트라고 하죠. 비대면, 초경결 이런 것으로 즉 코로나19 이전과는 완전 다른 세상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이라는 개념도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든가 3월 아니면 가을, 봄, 가을에 대규모 기업에 공채를 한다든가 아마 이런 시대는 곧 빠르게 없어질 것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 책에서나 보던 한 명의 개인이 직업을 3개를 갖는다라든가 이런 패턴으로 정말 사회가 빠르게 바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는 특별하게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사회에 대한 고민 혹은 직업 훈련 초점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대책도 그리고 개인 스스로도 과거의 문법으로 취업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기보다는 바뀌는 세상,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서 또 변신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정말 닥친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할 것 같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이제 교육, 학습, 훈련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 좀 더 실질적인 일자리를 위한 직업 훈련 이런 것들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